안녕하세요. 김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5년 8월부터 가동한 농지 위에 설치한 99kW 수현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 실적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 소유의 건물 위에 올렸던 20kW와는 달리 농지 위에 99kW 발전소를 만드는 건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겁니다. 건물 위에 하는 게 뭐 하라면 이 농지 위에 하는 거는 최소한 중 이상 되고요. 저는 2014년도 말에 추진해서 2015년도 8월부터 가동했는데 지금 2019년도니까 지금 하려면은 그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난이도가 한 중상 내지는 뭐 상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는 전기사 허가만 받고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뭐 업체만 좀 괜찮은데 고르면 되고, 근데 농지위 할 때 농지 일단 사야죠. 그 다음에 뭐 민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그 농지에다가 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잡종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기 싫어도 바꿔야 돼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절차가 또 있고,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는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좀 정말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나저나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20kW 발전소를 만들 때 이제 플러스 ENG라는 업체랑 해서 만들었고요. 만들고 난 다음에 더 큰 발전소를 할 때도 저는 진짜 직장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바빠서 시간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이런 거 땅을 고르러 다닌다는 것도 좀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태양광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괜찮은 부지가 막 보이고, 그래서 손들면 할 수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한번 발전소를 만들었던 플러스 ENG라는 업체한테 괜찮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주면 거기다 내가 구입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땅을 찾기 시작한 거고요.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 가을에 땅 구하기 시작해서 2014년도 12월에 땅을 이제 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2월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이제 땅 잔금을 치르고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요. 이거는 좀 뭐 나오기 쉬울 거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서 진행했는데, 그때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좀 지나고 나니 좀 그렇고요. 근데 뭐 가능한 거니까 진행한 거고. 그리고 2015년 5월에 지금은 이게 보편적으로 됐는데, 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REC라는 그 보조금 인증서를 팔 수 있는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5월에 이거를 계약을 성공했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 또 이게 약간 눈물의 계약입니다. 굉장히 제가 낮은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서 계약을 딴 거라서 지나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5월에 공사 시작해서 2015년 6월에 장기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요. 5월 달에는 낙찰 받았다, 계약을 하겠다라는 통지를 받은 거고, 15년도 6월에는 장기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거고요. 공사는 99kW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이것도 공사지만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2015년 8월에 사용전 허가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가동을 이제 하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돼서 발전은 2015년 8월 4일인가 3일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원래 한 가을에 뭐 보령에 있는 땅 평당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업체가 소개해 줬는데, 제가 그때 조금 이제 연고지에다가 하고 싶다, 내 고향에 해놔야 가끔 가보고 그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공주를 좀 고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 이제 땅이 여기 나왔는데, 지나고 보면 좀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한 거였어요. 그 연고지에도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집 피워서 좀 더 비싼 땅을 구한 거예요. 공주가 다른 데보다 좀 땅값이 좀 비싼 편이라서. 근데 또 필요한 건 한 600평 정도인데 이게 1000평이 부지 나온 거예요. 3개 필지를 갖다가 이제 1000평인데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마음이 좀 급했고 약간 농지를 소유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2014년 12월에 그래서 이 땅에다 사업하면 어떤지 해서 이제 사업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제안서를 받고 땅을 계약할 때 조건부로 해요. 그냥 덥석 다 살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전사업 허가라는 걸 신청을 해서 이걸 받으면 땅을 그럼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이제 조건부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발전사 허가증을 2015년 2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실적 들어갑니다. 자, 이거 제가 20kW 그 발전소 할 때도 보여드렸던 건데, 밑에 이제 1부터 12 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발전량을 제가 2016년도 1월부터 쭉 보여드린 거예요. 2015년도는 뭐 몇 개월 가동한 거 있는데 그거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뺐고요.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2016, 주황색이 2017, 그 다음에 초록색이 2018, 그 다음에 남색 좀 그리다 만개 4월까지만 있는 게 2019년도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떤 놈이 제일 많이 나온 건지 뭐가 줄은 건지 는 건지 좀 이게 구별이 안 가죠. 여기 날씨랑 이런 것 대해서 해마다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 월별 실적은. 근데 그러면은 누적을 한번 보시죠. 누적 발전량을 2016년부터 이제 19년도 4월까지 쭉 보시면 17년도가 가장 발전량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가동 풀로 처음 한 게 16년도인데 제일 낮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년도하고 16년도 사이에 끼는데, 이거 뭐 그냥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차이 안 나고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 4월까지 실적을 보면은 그냥 또 똑같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듈이나 인버터 효율이 뭐 한 해 한 해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연간 누적 수입 보겠습니다. 자, 수입은 이제 발전량 곱하기 정산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는 재밌는 게 16년도가 가장 낮고요. 17년도가 좀 더 좋았고, 17년도보다는 또 18년도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지금 4월까지밖에 없지만 실적은 16년, 17, 18년보다 더 약간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S&P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사가는 값이 매년 변하거든요. 이건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저는 이제 REC 같은 경우는 요 발전소는 장기 계약을 맺어놨거든요. 굉장히 낮은 69,900원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그 보조금은 고정이고요. 대신에 전기를 정산하는 가격이 이제 고정이 아닌데 16년, 17년, 18년도에 올라가면서 수입은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뭐 S&P 그 전기 판매가 그 얘기 나온 김에 보시면은 이게 한 2000년도 초반에는 49원, 48원 그랬고요. 국가 영향 등을 받아가지고 2008년도부터 123원, 105원, 117원, 126원 이렇게 올라갔었고, 2012년도는 160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발전소 만든 사람들은 좀 전기를 굉장히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때는 뭐 설치비도 좀 더 비쌌어요. 그래서 뭐 잠깐 반짝 좀 재미를 본 거죠. 근데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 가동을 시작한 2015년도에 102원 떨어지더니, 제가 풀로 가동을 한 첫 해에 진짜 거의 뭐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겁니다. 77원으로. 그랬다가 지금 81원, 90원 올라온 건데, 아무튼 제 발전소의 수입은 보조금 계약도 그렇고 S&P도 굉장히 나쁜 시기에 한 거라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이 와요. 한전에서 3월 달에 얼마 만들었고 얼마에 사가니까 돈 빨리 가져가라고, 세금 계산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발전량은 12,333kWh였고 기준 단가가 112원으로 좀 높았습니다. 이게 겨울하고 여름에 좀 높아요. 봄, 가을에 좀 낮고. 그래서 138만 원이 좀 넘게 나왔고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니 우리 공식적인 자료와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뭐 이렇게 맨날 카더라, 어디서 들었는데 뭐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계속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정식적으로 한전에서 온 이메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우리 좀 다르게 보자고요. 진짜 있는 거하고 그냥 말로만 근거 없이 그러는 거하고. 이제 REC 얘기가 나온 김에, REC 같은 경우가 2012년부터 처음 거래가 시작됐는데, 보면은 이때도 뭐 17만 원대, 뭐 9만 원대 이랬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이때는 이제 시장 초창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발전소도 몇 개 없었고 감 잡는 시기였어요. 감 잡는 시기였고, 그러다가 2014년도쯤에 이제 뭐 공급과 수요에서 이제 꽤 공급이 뭐 많이 있었는지 10만 원대 떨어지고, 제가 가동을 시작한 15년도에는 이제 9만 원대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2015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발전소를 고정 계약을 이제 우르르 몰렸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질까 봐 뭐 플러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수익 극대화에 관심이 좀 없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7만 원 쓸 거다가 7만 원 쓰면 떨어질까 봐 또 69,900원 썼는데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요렇게 함으로써 저는 12년 동안 15년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12년 동안 REC를 중부발전이 무조건 69,900원에 사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물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제 안전하게 쓰려고. 근데 이제 제 예상과 달리 갑자기 별 이유 없이, 뭐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REC 가격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14만 원대 뭐 올라가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그래프에 이제 빨간 줄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계속 떨어지면 나는 69,900원 받으니까 길게 보면 내가 이익이야라고 했는데, 요 파란 선이 현물 가격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이제 좀 씁쓸하게 됐죠. 예. 그래서 16년도, 17년도에 제가 현물가로 잘 팔았다면 거의 한 1,000만 원씩 더 벌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도 제가 현물 거래를 잘 했거나 뭐 그랬으면은 한 3,400만 원 더 벌었을 거예요. 못해도. 예. 그래서 못했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와가지고는 지금 평균가가 제가 계약한 값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이건 또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아무튼 제가 장기 계약을 좀 싸게 빨리 하는 바람에 약간 손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수익성이 좀 떨어진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려갔다. 네, 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2015년도에 제가 8월 3일부터인가 해서 거의 한 5개월 가동한 게 800만 원이 나왔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가을 겨울은 좀 재미가 없는 시즌이라서 5개월 했지만 좀 적고요. 2016년도에 최악의 S&P와 거의 뭐 최악의 REC 가격으로 낸 매출이 2,046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약간 나아진 S&P와 여전히 최악인 REC로 받은 게 2,196만 원. 그 2018년에는 약간 이제 좋아진 S&P와 그 다음에 여전히 최악인 REC로 받은 게 2,3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가동해서 번 돈이 816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최악으로 해놨다고 해도 발전량은 비슷하고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 누적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동한 지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8천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20kW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 거의 됐는데 이제 한 2천만 원이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덩치가 크니까 팍팍 나와서 거의 이제 한 올해 말까지 가면 1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매출에서. 근데 요거는 20kW 발전소랑 달리 99kW 발전소는 경비가 좀 나오는데요. 뭐 사람들이 뭐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펴는 뭐 대단한 경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씩 다를 거예요. 분양받은 분들은 조금 더 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일단 저는 인터넷 비용 27,000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요. KT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kW 초과가 되면 용량이, 이거는 이제 전기 안전관리인을 선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 55,000원에 계약해놔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 월 82,000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를 조금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한전에서 별도로 또 내라고 그래서 그거는 월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경비가 한 8만 한 5,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 17년, 18년에 매출 들어온 거에서 제가 지금까지 나간 경비를 또 매년 나간 걸 빼면 한 6,26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을 나누면 제가 1년에 평균 번 돈이 한 2,08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투자 뭐 회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2억 1,500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를 봐야겠죠. 예, 뭐 모듈 수명 얘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보증 25년입니다. 어떤 이런 물건이 보증 25년일 때는 더 길게 간다고 보시면 맞고요. 수명은 한 35년 정도 이상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거보단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40년에 뭐 한 이래저래 한 85% 정도 효율 나올 것 같은데, 15년에 설치했으니까 25년 후에는 그거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이게 보수적으로 보통 잡아놓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 인버터는 보증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겠죠. 근데 보증 5년이지만 한 10년 정도 쓴다고 다들 보통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정도에 아마 교체를 할 텐데, 그때 예상 비용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35년도에 또 한번 교체할 텐데 그때 예상 비용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긴 관점에서 보면 투자 회수하고 뭐 그때 전후로 인버터 교체가 한번 있을 거고, 35년도에 또 인버터 교체 한번 있고, 40년에 이제 패널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뭐 계속 쭉 갈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세금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설비라서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년에 10%씩 감가상각을 하면 사실은 제가 2천만 원 정도를 벌어도 2천만 원 정도 설비 노후를 잡기 때문에 회계법상 그냥 저는 수입이 별로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거의 안 내고요. 부가세 이런 거야 한전에서 준 걸 가지고 다시 내는 건 있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매월 매출을 제가 그냥 쭉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건데, 봄 여름에는 한 200 정도 이상 벌고요. 250까지는 못 가고 한 200, 한 40까지는 이제 갈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수입이 좀 주는데, 겨울에도 한 100만 원 이상은 나오고요. 뭐 약간 보릿고개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매월 평균 내면 한 170만 원 이상이 좀 되고, 대신에 기복이 좀 있는, 좀 많이 나왔다 좀 덜 나왔다 하는 그런 수입원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중간에 뭐 공실 나고 복비 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전이 정산해 주는 대로 유가가 오르면 좀 더 나오고, 유가가 내리면 좀 덜 나오고, 그렇게 되는 투자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돈 들어오는 거가 뭐 가장 좋죠. 근데 보시면은 6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내 시설을 쫙 깔아놓고, 거기에 또 시간 좀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 막 자라고 곤충 날아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목가적인 그런 좀 뿌듯함이 있어요. 이런 또 약간의 그 호연지기랄까, 이런 또 낭만을 또 조금 원하시는 분이라면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 좋지 않나요? 제가 한번 이제 추석 때 사진도 찍을 겸 가서 찍은 건데, 아 참고로 제가 놔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발전소 관리는 딴 거 없고요.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풀이 자라서 올라와서 그림자가 지면은 발전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리한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풀 처리해 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 보고 또 막 관리하러 맨날 가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안 갑니다. 1년에 한 한두 번밖에 안 가고요. 그냥 일단 한번 해봤어요. 그냥 좀 해보다가 저기 조금 더 가가지고 뱀 봐가지고 홍비박산 도망갔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하시게 되면 발전소 들어가실 때그 야생동물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화시키고 가십시오. 뱀 물려서 죽으면은 아깝잖아요. 그나저나 제가 뭐 그냥 수익 매출 얘기할 때는 구구절절 사연 너무 말하지 말자는 철학 뭐 방침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안 하는데, 그 태양광 발전소라는 거는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세바시 강연을 2017년도 가을에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돈 얘기는 했어요. 한 뭐 2억 뭐 몇천만 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합시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 다만 요 강의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이거 왜 하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꼭 돈만 벌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만 한다고 해서 뭐 꼭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유튜브를 올리나 하신 분들은 한번 이거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8년도에 만든 발전량이에요. 겨울에는 이제 한 8,000kWh, 여름 뭐 봄 그때는 한 13,000kWh 만드는데, 이게 8,000kWh 정도면 거의 한 25가구가 쓰는 전기고요. 그 다음에 13,000kW 하면은 한 45가구가 쓰는 전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고 그걸로 제가 돈을 벌고 그러는 게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뭐 나름 그 평균 내면 한 대충 한 40가구 정도가 쓰는 전기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공급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무튼 수연 태양광 발전소는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연간 한 2,088만 원이었나요? 그 정도, 월 평균 따지면 170만 원 좀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거 너무 구구절절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매출만 알려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